안녕하세요. 네, 이제는 2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제3편 범죄 대책론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4장 소년사법정책론을 보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제4장의 제4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3절에서 소년 보호사건을 본 거예요. 소년에 대한 보호사건. 이거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보완처분의 일종인 보호처분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사건이다. 그 다음에 제4절은 소년 형사사건입니다. 교과서에는 소년법상 형사처분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소년 형사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소년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사건이다. 그러면 소년법은 이원화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소년 보호사건과 소년 형사사건 두 가지로 소년은 나눠진다. 이원화되어 있다. 그런데 성인범의 경우는 이게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경우는 성인 보호 사건은 없어요. 성인 형사 사건만 있죠. 요거가 소년법은 그래서 성인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년 보호 사건을 범죄 대책론에서 소년 보호 사건과 소년 형사 사건 같은 소년 형사 사법 정책론을 대책론에서 다루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사항 중에 우리 맨 첫 시간에 제가 범죄학과 형사정책을 얘기했죠. 그러면 범죄학하고요 형사정책 요거는요 이상하게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범죄학과 형사정책 모두 있잖아요. 범죄 원인론을 서술을 합니다. 대책론 서술해요. 그러면 두 개 다 범죄 원인론과 범죄 대책론 있잖아요. 여기 다 서술되어 있는데요. 범죄학은 여러분, 범죄학은 지금 경찰 간부하고 경찰 행정 특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 다 경찰 간부하고 경찰 행정 특채에 범죄학이 필수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경찰 간부 그리고 이 경찰 행정 특채 여기에 범죄학이 과목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경비 지도사라는 자격증이 있죠. 거기에 범죄학이 있습니다. 특이하게. 그런데요. 형사정책은 기존에 공무원 시험에 있어요. 교정직 같은데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많이 겹치기 때문에 과목이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근데 포인트가 좀 다릅니다. 범죄학은요. 원인론과 대책론 중에서요. 원인론이 더 중요해요. 물론 대책론도 범죄학 분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형사정책은요. 대책론을 더 중시합니다. 그래서요. 구급시험에 교정직 같은 데 나오는 형사정책은요. 각종 조문들을 굉장히 많이 내요. 대책론에 나오는 조문들. 소년형사사법 정책론, 보완처분론, 나중에 배울 보완처분론 이런 것들 있죠. 그것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조문이. 그런데요. 이 경찰 직렬에 있는 범죄학은요. 원인론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 범죄 원인론 여기서 반을 출제해요. 반. 거의. 경비지도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여기가 반 정도 비중이에요. 출제 비중. 그런데 형사정책에서는요. 대책론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를 많이 냅니다. 거기가 더 많이 나요. 물론 원인론도 내지만 대책론을 더 많이 낸다. 여기에 차이점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인트가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범죄학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사회학적 범죄 원인론이 그중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다 그랬죠. 범죄 원인론이 출제되는 거 거의 반이에요. 반. 그 정도로 많이 출제하는데 그중에서 사회학적 범죄 원인론이 그중에서 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회학적 범죄 원인론 전에 우리 나온 거 생물학적 범죄 원인론이 두 번째. 그리고 심리학적 범죄 원인론이 세 번째인데요.
심리학적 범죄 원인론은 출제 빈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범죄 원인론도 사회학적 범죄 원인론에 비해서는요. 사회학적 범죄 원인론이 게임도 안 되게 많이 나와요. 네,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해서 공부하시고요. 대책론에 관해서 지금 강의 드리는 거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게 반이니까 이것만 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대책론에 관해서도 골고루 출제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강의 드리는 거 잘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